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 A군 성격 장애에 대해서 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B군 성격 장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아마 우리들이 이제 흔히 들어보는 성격들이 있어요. 뭐 자기애성 성격이라든지, 뭐 히스테릭하다든지 이런 것들. 이게 다 이제 B군에 속하는데요. 이 B군 성격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금 정서적으로 이게 극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감정이라는 거는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흐름에서 저쪽 흐름으로 바뀌려면은 요렇게 바뀌는 게 이제 보통이라면, B군 성격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아니 분명히 지금 성격이 뭐 괜찮았어요. 기분도 괜찮았는데 갑자기 화를 낸다든지, 뭐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갑자기 슬픔에 빠진다든지, 외롭다든지, 분노한,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너를 띈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으면 좀 예측이 안 되고 마치 지뢰밭을 밟고 있는 느낌이 들고, 뭐 그런 성격들이 이제 B군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오늘은 이제 반사회적 인격장애, 안티소셜한 성격들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봄이 왔어요. 봄이 왔고 온 사방에 꽃이 피고 있어요. 이렇게 꽃 피는 날 여러분들은 혹시 어디를 가보았나요? 거리를 걸어봤나요? 어때요? 이제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이제 현저한 특징이 뭐냐면은, 삶의 사소하고도 이렇게 작은 감정들, 작은 행복들, 사람들의 감정과 감정 사이에서 오고 가는 즐거움, 뭐 큰 즐거움 아니에요.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느끼고 서로를 이렇게 기뻐하고 삶에서 작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 이런 걸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부터 반사회성 인격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나는 뭐 인격 장애 아니지. 우리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하고 상관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속에 그런 경향성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어려서부터 어떻게 양육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좀 더 공감적이고 사람들을 사랑하기에 좋은 성격이 되거나, 좀 더 반사회적이고 좀 공감이 능력이 떨어지고 뭔가 이런 인간이 되느냐 하는 거는 어렸을 때 양육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낭비라는 말을 쓰잖아요. 쓸모없이 낭비하지 마라. 돈을 함부로 낭비하지 마라. 돈을 낭비하면 안 되죠. 잘 써야죠. 돈을 낭비하면 어쩌면 인생을 낭비하는 느낌도 들고, 또 삶을 잘 운영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낭비하지 않고 쓸모있게 쓰고 저금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낭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봄이 왔고 이 아름다운 꽃이 피었고 이 분초가 아까운 이 시간을 여러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봄이 우리에게 주는 것들을 모두에게 줬어요. 우리 모두에게. 참 공평하죠? 어떤 사람만, 자기 뜰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 찬란한 봄이 왔고, 이 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저금하고 느끼고 씹고 맛봐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이제 이 촬영을 하는 날이 이제 토요일인데, 원래 이제 토요일은 제가 집안일을 하거나 쉬려고 토요일에 스케줄을 다 없앴어요. 근데 오늘은 아침에 뭐 부득이하게 강의를 2시간을 하고 이제 오후에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혹시 이제 우리 애들이 시간 있나 다 이렇게 전화를 해봤더니 시간이 다 없대요. 저희 남편도 모임이 있어서 나갔고. 그럼 이제 저 혼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은 버스를 타고
시청 앞에 갔어요. 그리고 경복궁 근처로 해서 뭐 삼청동, 그 다음에 북촌 한옥마을 이쪽으로 해서 쭉 돌아서 내려왔거든요. 왜 버스를 탔냐면 지하철을 타고 가면 더 빠르겠지만 서울을 한번 보고 싶었어요. 봄이 온 이 서울을 구경하려고 1,500원인가를 내고 카드를 찍고 이제 가서 계속 이게 버스를 타고 앉아서 가는데 토요일 오후에 타니까 뭐 사람도 별로 없고 한 1시간 반 정도를 버스를 타고 갔는데 와, 꽃이 너무 많이 피어 있고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꽃, 산 밑에 피어 있는 벚꽃, 개나리꽃 많이 피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청 앞에 갔더니 시청 앞 광화문 앞 광장에는 꽃이 별로 없더라고요. 없고 이렇게 그 경복궁 안은 들어가지 않았지만은 뭐 매표소 있는 쪽으로 해서 이제 삼청동으로 나갔더니 혼자 걸어 다니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래에 이제 안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외국인들도 너무 많고요. 또 골목골목마다 이렇게 꽃을 조그만 화분에 다 심어서 아주 조그만 꽃들도 피고 한옥마을도 뭐 관광객들이 많이 와 있는데 조용한 뒷골목 같은 곳도 이렇게 거닐어 보니까 조용하고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제 길을 가다가 어떤 분들이 아마 무슨 공연을 끝내고 나오는 외국인들이에요. 다 꽃바구니에 뭐 꽃을 막 들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꽃을 손에 막 한 알음씩 쥐고 지나가는데 이제 그 공연단 뒤에 한국 아저씨 한 분이 꽃다발이 조그만 거를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쥐고 이렇게 안고 가더니 저를 보더니 꽃다발을 하나 가지래요. 그래서 저한테 꽃다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좋긴 한데 저는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 꽃다발을 이렇게 들고 다니기가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집에까지 가면 이게 이제 시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한옥마을을 거닐다가 무슨 전시회장, 조그마한 전시회장을 들어갔더니 거기서 커피를 팔고 한옥 안에 이렇게 카페처럼 해놨더라고요. 아주 조용하고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아주 좋았어요, 한적하고. 그래서 이제 이 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거기 이제 카페 주인에게 이 꽃이 내가 집에 가지고 가면 시들 것 같은데 너무 예쁜 꽃이었거든요. 수국도 있고 뭐 되게 카네이션도 있고 고상하고 예쁜 꽃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꽃을 여기 꽂으시면 어떻겠냐, 내가 집에 들고 가면 다 시들 것 같다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꽃인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다 수반이랑 가져다가 꽂았는데 또 너무 잘 꽂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꽃 선물을 받았고 또 꽃 선물을 하고 또 그걸 이렇게 예쁘게 꽂아 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나와서 또 골목골목을 다니다가 이제 올 때는 지하철을 타고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하루 봄을 제가 가진 느낌이 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참 좋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봄맞이 구경도 다니고 우리나라에 관광도 많이 오고 거리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호떡을 사 먹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겪어봤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축복받은 일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걸어 나오면서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갔다 오는데 얼마 들었냐면 차비가 한 3,000원이나 들었을 거예요. 커피 한 잔값 6,000원, 10,000원도 안 되는데 제가 한 4시간, 5시간 동안에 서울 구경을 하고 왔답니다. 여러분 반사회성 인격 장애는 이런 사소한 느낌이나 사소한 즐거움, 꽃 한 송이를 못 보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공감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고요. 사회적인 규범이나 법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의 이제 100명이 있다. 그럼 유병률이 어떻게 되냐면 100명 중에 2명은 반사회성 인격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이면 적은 퍼센트가 아니에요.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이제 법을 어겨서
이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교도소 안에서 60 내지 70%가 반사회성 인격 장애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되게 이렇게 위법을 하고 폭력을 쓰고 타인의 뭐 해를 끼치는 것들을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되게 노력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에게 좋은 것이 저 사람에게 좀 안 좋은 경우도 있고, 뭐 경쟁을 해가지고 뭐 우리가 또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 좀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좀 마음 한편에 미안함도 있고 좋긴 하지만 아유 저 사람 떨어졌으면 안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들은 그런 걸 느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전혀 그 부분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요. 자책감이 없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반사회적 인격 장애 이런 말은 그렇게 많이 안 써요. 그러면은 우리 사회에서 많이 쓰는 용어는 뭐냐면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이런 거예요. 소시오패스들은 현저하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요. 아주 잔혹한, 그러니까 반사회성 인격 장애자들은 다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훨씬 극하게 떨어지고 잔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이제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들은 대부분 이제 어디를 많이 가냐면 교도소를 많이 가요. 그런데 이제 소시오패스들은 어떠냐면은 이 사람들도 공감 능력이 없는데 이 사람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동하면 자기들이 불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는 것들을 알아요. 이 사이코패스는 그런 것을 뭐 정말로 무감하게 이제 느끼는 사람이라면 이 소시오패스들은 현실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고 나에게 비난할 거고 그럼 내가 손해를 본다. 이 맥락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처음에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연구를 할 때 초점을 어디다 많이 맞췄냐면은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에게 많이 맞춰서 이 범죄와 관련되고 법을 위반하는 곳에 많이 맞췄는데 근래에 들어오면서 이제 이런 연구들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감옥에는 안 가지만은 상당히 성공한 반사회적 인격 장애들도 많더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소시오패스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코패스적인 사람들이 인간에게 굉장히 해도 많이 끼치지만 이 소시오패스들은 감옥에도 안 가면서 사람들을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교묘하게 또는 비합법적이지만은 폭력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더 악랄하게 사람들을 이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또 이런 연구가 있어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 중에 지능이 높고 소시오패스적인 것들이 많은 사람들은 성공한다. 성공하는 이유들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통 사람보다 훨씬 과감해요. 훨씬 자기가 지나가야 될 길이 있으면 대담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 두렵지도 않거니와 그것들을 잘해요. 이 반사회성 인격 장애와 맞닿아 있는 성격이 뭐냐면 자기애성 성격 장애예요. 극한의 자기애성 성격 장애와 이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 굉장히 만나 있어요. 그러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 그러면은 거기에 자기애성 인격 장애가 그냥 같이 덤으로 얹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물론 왜 그렇게 됐느냐, 태어날 때부터 기질적인 이상이 있어요. 연구들이 이제 그렇게 돼 있지만 기질적인 이상, 기질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두 다 발현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 동안 이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사람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 자체가요 되게 반사회적 인격 장애로 가는 지름길에 어떤 곳에 서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마음들 점검해보고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한번 경종을 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